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TV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 6구역 주택 재개발에 해당하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뉴타운 초입에 있는 이 6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이고요.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대지 남측 끝단까지는 약 400m 위치해 있고 북측 끝단까지는 약 700m 거리 정도 되고요. 상계역 바로 한정거장 전 노원역에 이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가 있고 아래쪽에 롯데마트, 2001 아울렛 등의 편의시설들이 근접한 거리에 있고요. 노원구에서 유명한 중계동 학원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통틀어서 현재 신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2020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한 상계역 센트럴 프로지오와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인 포레나 노원 596세대, 1062세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 노원구, 중계동, 상계동에 10년차 이내에 신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분양 자체는 이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생활권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상계 4구역에 해당하는 상계역 센트럴 프로지오와 이번에 분양하는 6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밖에 없지만 추후에 이 뒤쪽으로 예정돼 있는 상계 1, 상계 2, 상계 5구역까지 다 되고 나면은 이 일대가 신축 단지들로 좀 정돈된 상계 뉴타운이 조성이 될 것이다. 사실 이 주변 입지 자체가 워낙 구축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이 경쟁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이 신축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전체 1163세대에 해당하는 단지이고요. 일반 공급은 721세대 예정돼 있고요. 평형대는 전용 21부터 39, 52, 5984, 97까지 소형, 중소형,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단지는 배치도 보시면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과 동측 단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주출입구는 각각의 단지에 하나씩 위치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부터 101동 앞에까지 40레벨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긴 거리 자체가 레벨 차이가 2.5m 밖에 안 나니까 사실상 완만한 경사다. 경사 자체가 완만하다 보니까 데크를 이용한 설계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차장 진입을 보면은 경사로를 이용하여 지하로 진입하는 경사로 타입으로 일단 주차 설계는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대로변을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근린생활시설 계획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은 이 전체 필로티로 해서 근린생활시설하고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도 데크 타입으로 설계된 단지는 아니다. 커뮤니티는 지하 1층에 동측 서측 단지에 각각 계획을 한 것 같고요. 롯데캐슬 시그니처조차도 주택 재개발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직은 뭐 커뮤니티 센터가 계획안이 다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상에 커뮤니티 센터 평면도는 지금 현재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 게 여기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단지 대지의 이 서측 부분으로 해서 고가가 지나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음벽이라고까지 적어놨죠. 지금 로드뷰를 보시면은 기존에 이 8층짜리 건물이 이 방음벽 끝단까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이 104동 4호, 103동의 2호, 그 다음에 거의 52 타입 8층 까지는 바로 방음벽 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높이 보시면요. 제일 낮은 층수가 110동에 있는 이 13층 구간이 제일 낮고 대지 중심부에 위치한 이 29층 구간이 제일 높은 걸로 보실 수 있고요. 조망이라고 했을 때는 이쪽 단지 서측 부분으로 해서 이 방음벽이라고 적혀 있는 이쪽 고가 구간은 계속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사실상 52에 해당하는 이 백이동에 있는 52 타입 같은 경우는 전체 28층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 8층까지는 일단 방음벽 조망을 바라봐야 되고 백이동뿐만 아니라 103동과 104동 4호 라인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니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소형 평형들이 이 조망 부분에 있어서는 이 커뮤니티 광장을 가로질러서
오히려 조금 넓게 열려진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5구 타입, 서측에 있는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일단 저층부는 조망은 거의 N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동측 단지들의 5구 타입들의 조망들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 이 107동 같은 경우가 사실상 조망이 이 앞부분에 낮은 건물을 제외하고는 넓게 열려 있고, 심지어 이 공원과 이 산자락까지 보여지는 조망이니까 조망면에서는 일단 107동과 108동 1, 2호 라인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108동과 107동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아파트 단지들로 지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망 부분에서는 이 전면에 있는 아파트 높이까지는 조망에 제약은 있을 것 같고요. 이 서측 단지의 북측 부분도 낮은 단독주택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망 부분에 있어서는 넓게 뚫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계 5구역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이쪽도 아파트 단지로 될 것이고, 사실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이 북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주동들이 사실상 지금 측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는 조망은 52 타입 정도 해당이 되지만, 52 타입에서도 사실 이쪽에 방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101동 같은 경우가 단지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넓게 뚫린 조망이 확보되어 있고, 추후에도 어차피 직각 배치를 한다고 해서 주동이 이렇게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이 구간 자체가 추후에도 조금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해 보고요. 15층까지는 이 고가로 인한 조망이나 소음에 있어서 단점이 있다고는 했지만, 방음벽 상부 한 13층 이상부터는 그래도 조망 면에서는 이 옆에 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조차도 고층 부분에 해당하는 단위 세대를 분양해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소음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조망 면에서는 생각처럼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단위 세대 보시겠는데요. 52A 타입 같은 경우는 백이동 8호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향으로는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 이 남서향이 바라보고 있는 이 면에 고가 면에 있다. 그래서 사실상 10층에서 11, 12층까지는 지금 고가에 대한 조망이 확보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층 이상부터는 소음은 어느 정도 노출될 수 있지만, 일단 조망 면에서는 생각보다 넓게 뚫린 조망을 누릴 수도 있겠다 라고 앞서 설명드렸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현재 52A 타입과 52B 타입을 비교해 봤을 때는 52B 타입이 방 사이즈나 구성 면에서는 조금은 더 좋아 보인다 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이 전면 3.3에 깊이 3.0이고요. 3.3에 3.0이면 사실상 이쪽에 장을 설치하거나 하기에는 조금은 공간에 제약이 있다. 하지만 52A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드레스룸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방에 옷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 벽면에 깊이 2.1m짜리 침대를 설치하고 사용하면 되겠다. 그랬을 때는 이 3.3이라는 안방 폭 자체도 결코 작은 폭이 아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평형대가 작다 보니까 샤워부스까지는 제공을 못 해준 것 같고요. 침실 1은 전면 2.8에 깊이 3.3이고요. 깊이가 3.3인데도 지금 60cm짜리 빌트인 장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남는 공간이 2.7m 정도 되거든요. 2.7m면은 침대 깊이가 2.1m니까 침대 설치하고 남는 공간이 60cm 정도 남는다는 거고요. 옷장 문 한 짝 사이즈가 30cm 정도 되니까 침대를 머리를 창가 방향으로 설치하고도 이 옷장 문을 열고 짐을 넣고 빼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사이즈다. 그래서 더블 침대까지 설치한다고 봤을 때 더블 침대 폭이 1.4m니까 남는 1.4m에 책상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 근데 아무래도 2.8에 3.3이라서 공간이 다소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일단 침대를 어떤 사이즈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방 구성 하나는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해서 지금 전체 길이가 3.3m 정도 되고요. 주방창은 지금 넓게 뚫린 형태로 보여지고, 그래도 뒷부분 자체가 현재로서는 단독주택지나 이래서 넓게 열려 있으니까 주방에 뭐 설거지 하거나 했을 때 일단 조망 자체는 넓게 뚫려서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식탁 구성은 아무래도 이 주방하고 평행선상으로 놓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한 작은 4인용 식탁까지는 설치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쪽에 냉장고, 김치냉장고까지 설치했을 때는 일단 조금은 좁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공간, 실제 내가 가진 가구들이 어떤 가구들인지를 보시고 이제 식탁 나중에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코니는 이제 52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건조기 세탁기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규격 정도도 된다. 거실은 전면 3.55에 깊이 3.5 정도 되고요. 지금 50인데도 어쨌든 3.55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결코 52 타입 중에 적게 거실을 만들어준 건 아니다. 52 B타입 보시면 위치는 백이동 9호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린 이쪽 고가변에서는 제일 취약한 주동으로 보여지고요. 향은 거실과 안방이 바라보고 있는 주향 기준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침실 1번이 서북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침실 1번이나 거실 안방 경우에는 일단 8층 정도까지는 방음벽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라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넓게 열린 조망을 가지고는 있다. 고층 세대에 한해서긴 하지만요. 단위 세대 보시면 안방이 전면 3.3에 깊이 3.0인데요. 똑같은 3.3에 3.0이라고 하더라도 A타입은 드레스룸 공간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52 B타입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 공간만 가지고는 옷 수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은 안방에 이렇게 가구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침실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안방에다가 다 꾸겨놓는다라고 봤을 때 이쪽이 가구가 60cm, 남는 공간이 2.7m, 이쪽에 이렇게 침대 설치하고 이쪽 통로가 한 60cm 정도 남는다는 거니까 일단은 통로나 가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폭은 괜찮다. 하지만 깊이가 3.0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문이 1m, 그러면 남는 공간은 2m 중에서요, 내가 어떤 침대를 설치하느냐, 그러니까 퀸이나 퀸 사이즈를 설치했을 때는 폭이 1.5m니까 이쪽 발코니를 가는 통로폭은 50cm 정도 확보가 될 거고요. 뭐 라지킹이나 킹 오브 킹까지 갔을 때는 30cm나 20cm 밖에 안 남으니까 일단 빨래 넣을 때마다 계속 좀 불편하게 이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침실 1은 전면 3.6에 깊이 3.0이고요. 오히려 지금 침실 1 구성이 뭐 드레스룸이나 욕실 이런 거를 제외했을 때는 방 구성 자체가 전면 3.6이니까 조금은 더 여유로워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쪽도 빌트인 가구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빌트인 60cm 빼고 남는 공간은 2.4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렇게 침대를 놓고는 조금 이 가구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데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쪽 자체가 커튼박스 자리다 보니까 커튼 공간까지 고민했을 때는 침대를 바짝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침대를 창문하고 평행하게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깊이가 2.1m, 남는 공간이 1.5m니까 이렇게 1.5m짜리 책상 정도 놔주거나 1.5m 정도면 이렇게 책상 놓고 의자까지 놓을 수 있는 사이즈는 돼 보이니까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돼서 길이는 한 4.2m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52인데 4.2m면은 사실 주방 공간으로는 넓게 나온 것이다.
그리고 창문도 동일하게 넓게 뚫린 창호로 되어 있고, 탁 구성은 이 아일랜드 주방과 일직선상에 4인용 식탁 정도 놓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용도실도 세탁기와 건조기를 1단으로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격은 되어 보인다. 거실은 전면 3.6에 깊이 3.5로 52A나 52B 타입이나 사실 크게 차이는 없고요. 3.6이라는 공간 자체도 52 타입에서는 결코 적은 공간은 아니니까 52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59 타입 보시겠는데요. 59 타입은 일단 서측변 블럭에는 59 타입이 지금 2개 라인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측 단지에서 단지 외곽부에 위치한 곳에 위치되어 있다. 향은 남서향이거나 아니면 남동향이거나 좀 두루두루 남서향 남동향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조망 면에서는 앞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 107동과 106동 1, 2호 같은 경우가 앞에 이런 공원까지 해서 넓게 열린 조망이 확보될 것 같다. 그 외에는 동에 있는 아파트를 바라본다거나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일 안 좋은 동을 꼽자면 아무래도 백산동의 1호 라인이다. 아까 말씀드린 이 고가에 대한 이 저층부 세대들은 고가를 바라보는 조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소음은 한 13층에서 15층까지도 소음에 노출이 되어 있을 것이고, 사실상 16층 이상 정도 돼야 여기서 말하는 넓은 조망을 조금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될 것이다. 단위 세대 보시면 59 타입 같은 경우는 59A랑 B랑 비교했을 때 59A 타입이 조금은 더 잘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59A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9B 타입을 모델하우스로 다룬 게, 일단 84 타입의 판상형을 다루고 59 타입 기준으로 코너형 타워 타입을 다룬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은 3.2에 깊이 2.9고 지금 드레스룸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방에다가 옷장을 구성하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침실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 안방에 옷장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는 옷장 60cm를 제외하고 남는 공간이 2.6m이기 때문에 침대를 설치하고 한 50cm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로로서는 일단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이 깊이 자체가 2.9m이기 때문에 침대를 조금이라도 큰 사이즈를 사용한다. 킹 오브 킹까지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발코니를 진입해서 빨래를 넣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침실 1번은 전면 2.6에 깊이 3.3이고요. 이거 59A를 억지로 포베이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방 구성 자체가 작게 구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자신이 없는 게 자꾸 이 5단위 치수, 그러니까 5cm의 치수가 나오는 게 실제 설계보다는 조금의 치수 오차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정도 공간 구성이 된다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전면 2.6에 깊이 3.3인데 깊이 3.3은 장 60cm짜리 놓고도 2.7m가 남고, 침대를 머리를 창가로 했을 때 침대와 이 옷장 사이가 60cm가 남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다. 그리고 더블 침대까지 사용한다고 봤을 때 1.4m, 남는 공간이 1.2m니까 책상 하나까지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침실 2는 2.3에 3.3m인데요. 사실상 2.3m라는 공간이 2.1m짜리 침대 이렇게 놓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상 2.3 공간을 막상 딱 보시면 공간이 되게 작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60cm짜리 장 하나 설치해서 드레스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남는 공간이 1.7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양쪽으로 논다라고 했을 때 1.1m죠. 그러면 이 공간 자체가 사실 드레스룸 공간에 어울릴 만한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3m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침대 설치하고
억지로 이쪽으로 가구 놓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된다. 그리고 주방은 역디귿자로 해서 거의 역디귿자라기보다는 누운 11자가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해서 길이는 한 3.95m 정도 되고 동일하게 창문 넓게 뚫려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사실 지금 평행하게 식탁을 놓기에는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T자 형태로 놓고, 조금은 삐져나가더라도 T자 형태를 놓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2인용 식탁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발코니는 건조기 세탁기 나란히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제공해 준 것 같다. 거실은 전면 3.35에 깊이 3.5인데요. 아까 앞서서 52 타입도 3.6m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포베이 구조를 59 타입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59의 포베이는 조금은 무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공간이 많이 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폭언의 공간이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59A 타입, 59B 타입이 없는 팬트리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59B 타입 보시면요, 동일하게 향은 거실과 안방이 바라보는 향이 주향이다. 주향 기준으로 대부분은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 109동 2호 라인에 한해서만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너 타입 특성상 남동과 남서를 모두 바라본다. 그리고 이 중에서 조망으로 봤을 때는 106동 같은 경우가 앞에 있는 상계 보람 대림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를 피해서 조금은 넓게 열릴 것 같고, 106동 3호 라인 같은 경우도 꼭 직선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껴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3호 라인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110동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니까 크게 나쁘진 않고, 오히려 109동 2호의 경우에는 앞에 어린이집을 지나서 공원까지 넓게, 가장 넓게 뚫린 조망을 가진 위치가 109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가장 열악한 호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103동에 있는 59B 타입이다. 이쪽에 고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층부는 고가 조망을 볼 것이고, 고층부 한 15층 이상 돼야 넓은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될 것이다. 단위 세대는 전면 3.2에 깊이 2.9로 59A 타입과 동일하고요. 이쪽도 지금 말이 드레스룸이지 거의 옷장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옷장을 설치하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침실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안방을 만약에 이쪽에 옷장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여기에 60cm짜리 장 설치되고 남는 공간이 2.6m이기 때문에 침대 2.1m짜리 설치하고 남는 공간이 50cm. 통로 폭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침대의 이 폭원 자체가 킹 사이즈만 넣어도 2.6m, 문이 1.6m, 그러면 남는 공간이 30cm. 그러니까 사실상 킹 사이즈 이상의 침대를 놨을 때는 이 발코니 공간을 이용해서 빨래를 널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침실 1번은 전면 2.6에 깊이 3.2고요. 59A보다는 10cm 정도 깊이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빌트인장 60cm 빼고 남는 공간이 2.6m이기 때문에 여기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규격이다. 침실 2번은 전면 2.4에 깊이 3.2고 2.3이라는 공간이 억지로 이렇게 침대를 놓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뭐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해서 4.5m 정도 되고요. 동일하게 창문은 넓게 뚫려 있고 식탁 구성은 아일랜드 주방과 평행선상에 놓고 4인용 식탁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발코니가 건조기 세탁기 1단으로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되고요. 거실은 전면 3.45에
깊이 3.45고요. 59A보다는 10cm 더 커지기는 했지만 3.45면 뭐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고 59B 기준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A 타입 보시면 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향은 남서향과 남동향 두루두루 가지고 있고, 조망으로 봤을 때는 이 108동의 1호 라인 같은 경우가 앞에 공원이나 산까지 넓게 뚫린 조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101동의 1호 라인 같은 경우도 도로변이긴 하지만 어쨌든 도로변을 거쳐서 넓게 열린 조망, 살짝 비껴서 본다고 했을 때는 공원까지도 열린 조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조망을 다들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 단지 내 주출 입구를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101동 5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101동 5호 열린 거 보이시나요? 101동 5호나 105동 4호 같은 경우도 지금 넓게 열린 조망을 가지고 있다. 104동도 조망이 넓게 열린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저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8층에서 13층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104동 1호 라인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사실 조망이 뚫려 있는 거니까 괜히 84 타입을 이 중심부에 위치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일단 실의 크기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코너 타워형 타입으로 되어 있는 B, C 타입들이 조금은 더 크다라는 거는 일단 규격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는 알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은 전면 3.9에 깊이 3.6, 드레스룸 공간 자체가 이 정도면 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가구 구성을 하고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요. 가구 구성 60cm 짜리를 하더라도 폭이 3.9m이기 때문에 3.3m가 남는다는 거고, 여기에서 침대 2.1m 짜리를 설치를 하더라도 남는 공간이 1.2m니까 전혀 답답함 없는 공간일 수 있겠다. 그리고 문 끝까지 침대를 바짝 붙인다고 보더라도 문이 1.0 킹 오브 킹, 일반적으로 제일 큰 사이즈인 킹 오브 킹까지 쓴다고 해도 1.8m, 뭐 조금은 과장된 디자인의 침대를 쓴다고 해도 2m까지 쓰더라도 이쪽에 남는 공간이 60cm니까 발코니를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침실 1은 전면 3.6에 깊이 3.0, 전면 3.0인데 장 60cm 짜리를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2.4m 공간이 남거든요. 그러면 사실 침대 설치하고 했을 때 이 장문 열고 닫고 하는 데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는 이쪽에 침대 놓고 2.1m 짜리니까 한 90cm 짜리 작은 책상 놓고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서재로 사용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3.0에 3.0 정도면은 가구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활용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시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발코니를 100% 쓰려면 뭐 무슨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게 이제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서 거기에서 발코니 100%안 돼 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다른 수도권하고 비교했을 때 한 어느 정도 한 30%에서 20%에서 30% 정도는 내가 발코니 서비스 면적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59 타입 같은 경우는 100% 다 쓸 수 있는데 60 초과부터는 그 발코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도권하고 비교했을 때 평면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침실 2번은 전면 2.7에 깊이 3.6m고요. 전면 2.7이니까 뭐 세로로 가구를 이렇게 침대 설치하고 그러면 더블 침대라고 했을 때 1.4에 2.1, 그러면 3.6이니까 뭐 이쪽에 오히려 가구 하나 넣는데 전혀 지장 없고 1.4니까 1.2m짜리 정도 책상 넣고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면 2.7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다. 주방은 디귿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지만 거의 뭐 누워있는 11자 형태로 되어 있고
길이는 4.85m니까 결코 작지는 않다. 창문은 동일하게 넓게 열려있는 형태로 보여지고 여기도 지금 이 폭원 자체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 보여서 오히려 가구 구성을 T자형으로 해서 좀 복도에서 조금은 돌출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현실적으로 4인용 가구를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벽면에 놓고 쓰면은 이게 조금 공간 자체가 이 안쪽 공간이 너무 많이 협소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T자형으로 구성하고 쓰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발코니는 지금 이 폭원 자체가 좁아서 여기는 2단으로 건조기 세탁기를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84 타입 중에서는 유일하게 84A 타입의 팬트리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3.8 정도 되고요. 84에서 4.5 정도면 일반적인 규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84 타입부터는 현관 팬트리가 되어 있고 그거는 A 타입, B 타입, C 타입 할 거 없이 모두 다 제공된다. 84 B 타입을 보시겠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84 B 타입하고 84 C 타입하고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 침실 구성만 다르고 사실상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일하죠. 그래서 일단은 위치랑 설명드리고 실 사이즈는 그냥 84C 타입에서 한 번에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84B 타입은 향은 남서향도 있고 남동향도 있다. 이 중에서 조망으로는 아무래도 뭐 좀 고가가 있긴 하지만 상층부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백사동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이 고가를 넘어서는 한 13층 이상부터는 넓은 조망이 열릴 것 같고 107동 같은 경우는 안방에 대해서는 뭐 전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지만 작은 방 기준으로는 넓게 열린 조망이 확보가 될 것 같고 108동 같은 경우는 안방 기준으로 공원을 가로질러서 넓게 열린 조망이 형성이 될 것 같다. 101동 세대의 경우에도 오히려 넓게 열린 조망이 형성이 될 것 같고 106동도 이쪽이 안방이기 때문에 사실상 텔레비전 여기 설치되고 소파가 여기 설치된다고 봤을 때는 소파 기준으로 창밖을 바라봤을 때 조망 자체는 넓게 열려 있다.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조망이 열려 있다. 고가변만 아니면 웬만한 데는 다 조망이 열려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인동 정도 사이즈로 조망이 열릴 것 같고 그래도 84 타입들의 층 자체가 한 29층 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 자체는 84 타입은 확실히 대부분 많이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84C 타입은 향 자체는 84B 타입과 동일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라인에 있는데 이 침실 1과 침실 2를 다르게 공간 구성을 해서 인면에서의 변화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에 대해서는 B타입에 설명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방 구성 보시면 안방은 전면 3.9에 깊이 3.6이고 드레스룸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설치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유상 옵션 보시면 붙박이장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붙박이장을 설치하더라도 전면 3.9라는 공간은 붙박이 60cm, 침대 2.1m 설치하고도 발코니 빨래 넣는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C타입 기준으로는 전면 2.95에 깊이 3.7m고요. 2.95에 3.7m니까 깊이가 일단 3.7이니까 장이 설치되더라도 침대를 이렇게 길게 놓고 이렇게 책상 놓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다. 그게 뭐 2.7m도 이런 공간 구성이 되니까 2.95는 충분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침실 2번은 전면 3.25에 깊이 3.0 3.25에 3.0이니까 장까지 설치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이렇게 침대 놓고 침대가 2.1이니까 남는 공간이 한 1.1m 정도 되죠. 그럼 여기에 뭐 책상이나 책장 정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블 침대 1.5m 정도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1.2m짜리나 1.5m짜리 설치하거나 아니면 90cm짜리 작은 책상 설치하고 옷장 조그만 거 정도는 놓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84B는 어쨌든 이 침실이라고 침실이 규격이 반대,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침실하고 침실2가 지금 서로 어느 정도는 교차돼서 규격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주방은 D자 형태로 돼서 5m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창문은 넓게 뚫려 있고 식탁 구성은 아일랜드 주방과 평행선상에 놓고 길이로 봤을 때는 조그만한 6인용 식탁까지는 놓을 수 있는 길이로 보여진다. 그리고 건조기 세탁기는 나란히 놓고 사용하기에는 이제 나머지 공간이 꽉 차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단으로 놓고 사용하는 게 현재 이 발코니에서는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고요. 거실은 전면 4.5에 안방문 하부 기준으로는 깊이 4.2, 아일랜드 주방 하부 기준으로는 4.6m까지 나오고요. 전면폭 4.5m는 84에서는 일반적인 사이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97 A타입 보시겠는데요. 97 A타입은 백사동 2호 라인에 위치해 있고 향은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향 자체가 전면에 조경을 바라보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서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린 조망면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다. 97A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층부에 주차경사로 진입부랑 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아무리 밑에 어린이집이나 필로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금은 떨어져 있다곤 하지만 저층부 일부 세대에 한해서는 확실히 이 주차 진입하는 경보 사이렌의 소음에도 노출이 될 수도 있다. 단위세대 구성 보시면 안방은 전면 3.9에 깊이 3.8이고요. 전면 3.9는 이제 84에서도 3.9였기 때문에 사실 깊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그렇게만 봤을 때는 97A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오히려 이제 침실 3까지 해서 이제 방 구성이 3개 나온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사실 84랑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고요. 드레스룸 공간 자체도 이 정도면 여자 옷밖에 못 놓으니까 조금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3.9m라는 공간은 장 놓고 침대 놓고도 발코니에 빨래 널러 가는 동선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침실 1번은 동일하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서울시 발코니 100% 사용 못하는 규정 때문에 지금 이런 의도적으로 찐단한 공간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침실 1이 전면 3.1에 깊이 3.0인데 이 3.0에 이 60cm 장을 똑같이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남는 공간 자체가 2.4m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는 침대 설치하기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간 구성하기가 애매하다. 그래도 이렇게 2.1m 깊이 설치하고 남는 공간이 1.0이니까 자그마한 책상 정도는 놔줄 수 있겠다. 침실 2번은 전면 2.9에 깊이 3.9, 2.9에 3.9니까 오히려 이쪽에 빌트인 장을 놔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랬을 때는 이쪽에 장 구성하고 침대 구성하고 책상 구성하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침실 3번은 전면 2.7에 깊이 2.4고요. 2.7에 2.4기 때문에 침실로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서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팬트리 강화형으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오히려 지금 84도 그렇고 97도 그렇고 단점들이 84A를 제외하고는 팬트리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 팬트리 공간이라는 게 지금 사계절을 가진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사실 계절짐도 있고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은 아이들 용품도 있고 물놀이 용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팬트리 공간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공간이 팬트리 공간으로 구성되게 옵션을 넣고 분양받으시는 분들께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주방은 역대극자로 해서 길이는 4.5m, 4.5m 정도면 작은 길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식탁 구성은 T자형으로 놓고 사용을 해도 되고, 오히려 벽면에 붙여서 주방 싱크대랑 평행하게 놓고 사용하는 것도 공간 구성 면에서 좋을 수 있겠다. 건조기 세탁기는 1단으로 나란히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다용도실 규격은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거실은 84보다는 넓은 4.8에 깊이 4.15인데 30cm 차이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30cm 공간 더 확보해 준 거니까 조금은 넓어 보일 수 있겠죠. 팬트리도 84랑 동일하게 제공이 되어 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 좀 욕심내서 영상을 3개나 촬영하고 편집을 했더니 지금 제 체력도 그렇고 말이 아니네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급하게 준비해 봤고요.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단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